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일상 회복이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노인시설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의 어려움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4천 명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수영장이 텅 비었습니다. 왁자있던 당구장도, 구내 식당도 썰렁합니다. 지난 2월 오미크론 확산으로 고령층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시설 보수를 하며 문을 열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종종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울증 걸려 죽겠다, 보고 싶다, 눈물 나온다, 언제 열어줄 거냐, 빨리 열어달라 이런 전화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정부 방침에 따라 문을 닫은 광주의 노인시설은 1,300여 곳. 광주의 또 다른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로 북적여야 하지만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은 집이나 공원에서 긴 하루를 버팁니다. 거기서 밥 주제 못 타서 놀제 이 전소리 듣고 서로 그러건디 진짜 친구도 못 만나고 가도 못 오고 진짜 힘들어라. 방역당국은 중증과 사망 위험이 큰 고령층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이 노인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중단을 함으로써 좀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년 차, 노인들의 일상 회복은 더 더디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990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남구와 북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모두 7,318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도 13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42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순천 여수의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어제 하루 8,672명이 확진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직 군수를 포함해서 6명의 후보가 맞붙는 신안군수 선거와 전 현직 군수와 도의원 등 3파전을 보이고 있는 영광군수 선거를 박지성, 유승용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3만 8천 명의 주민이 사는 신안군에서는 민주당 소속 5명과 1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군수 선거에 도전합니다. 유일한 무소속 후보인 고봉기 기술행정사는 기반시설을 유치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삼성병원 같은 그런 병원들의 분원을 우리 신안군에 만들어서 아마 노인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김행원 민주당 신안군 신해양발전위원장은 농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농업과 어업, 양식업자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하겠습니다. 국민 소득 수준을 높여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군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석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상임감사는 관광산업과 농수산업의 가치를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신안, 반칙과 특권이 없는 신안, 공정한 신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징검다리 사선에 도전하는 박우량 신안군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 중심지 정책을 민선 8기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가보고 싶은 곳으로 될 겁니다. 봄에 와도 여름에 와도 가을에 와도 겨울에 와도 항상 꽃피어있는 그런 섬, 또 숲이 울창한 그런 섬을 만들어서 임흥빈 전 도의원은 삼선 경험을 바탕으로 연륙 연도를 강하게 추진하고 노인이 살기 좋은 신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8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충분한 가용 예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한 차례 군수에 도전했던 천경배 후보는 생태 관광과 마을 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행복이 직결되는 행정을 귀담아 듣고 소통하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르게 신안을 위해
신안군수 선거는 민주당 당내 경쟁과 오는 5월로 예정된 현 군수의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주민 5만 1천여 명의 영광군에는 민주당 소속 2명이 경선에 나섰고 무소속 1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내리 3선에 도전하는 현 김준성 군수는 지난 8년 군정 경험과 사업 성과를 내세웁니다. 미래산업정책과 더불어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등 인구 감소 대응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 창출로 영광의 미래 100년을 위한 경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이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모든 국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선 도의원 출신 이동권 후보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농업 분야 전문성, 청렴함을 내세웁니다. 분배 정의를 강조하며 투명한 행정 실현과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빈부의 격차 어떤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앞으로 고루 잘 살고 고루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06년 당선 후 낙마했다 16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강종만 전 군수는 무소속 당선 저력을 내세웁니다. SRF 발전소 문제 등을 비판하며 주요 갈등 현안 해결과 여성 농업인 청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고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조 원의 영광 경제시대를 열어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약속된 그런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영광군수 선거는 4년 만에 민주당 경선에서 다시 맞붙은 두 후보의 결과에 따라 무소속과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인수위원회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정운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당선인의 지역 공약과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만나 8대 공약과 의대 설립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과 함께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가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약 4, 5도가량 높겠고요. 낮 동안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하늘도 함께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올라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순천과 여수 등 전남의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저녁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까지 강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과 나주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곡성과 구례 24도로 어제보다 약 4도가량 높아 더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0도, 영암 23도, 장흥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해상은 바다 한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조합 전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면서 관련 업체 두 곳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조합 임원으로서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고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년 행정인턴 신청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시민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시와 광양시가 2022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 모집 공고에서 신청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년 행정인턴의 업무에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인 만큼 능력을 먼저 보는 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상반기 안에 미래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2의 실행 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그린카 진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추진위원회를 열어 세부 사업을 논의하고 다음 달 중앙부처에 국비를 신청한 뒤 상반기에는 실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